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SCHD 관련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미누토 3008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커버드콜을 적용하는 제피는 생활비로 어떨까요? 배당을 제외하고 주가만 비교해 보면 SCHD보다 변동성이 낮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여기 W리라는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커버드콜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합니다. QILD 차트를 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QILD 차트를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그리면 되고요. 이 ETF를 보면 나스닥 100에다가 커버드콜이 적용된 ETF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답변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2014년에 나왔는데 우하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차트는 배당금을 포함하지 않는 차트라서 우하향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보시면 배당하기 전 그리고 배당한 후 배당한 내역을 반영한 수정 종가와 그냥 종가의 가격을 두 가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뉴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아까 보셨던 거랑 같은 그래프죠. 이게 마이너스 30% 발생한 그래프이고요. 이거는 배당된 내역을 포함하지 않은 종가이고요. 실제 배당된 내역을 포함한 종가는 여기 ADJ 클로즈라고 해서 수정 종가예요. 이걸 조회하셔야 그 ETF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수정 종가 그래프고요. 배당 내역을 반영하기 전에는 밑에 있는 그래프 마이너스 30%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배당을 반영한 종가를 보면 플러스 38%, 그래서 연 6.6%의 성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우하향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데이터를 아마 그냥 보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제피가 어떠냐라고 질문하셨고, SCHD보다 변동성이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타이거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출시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상품이 같이 출시됐거든요. 이 두 가지 상품은 뭐냐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다가 플러스 3% 프리미엄 커버드콜이 반영된 ETF 하고요, 하나는 플러스 7% 프리미엄 커버드콜이 반영된 ETF,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고요. 타이거가 설명하기로는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이 두 개 커버드콜 전략을 반영한 것은 제피보다 좀 더 왼쪽에, 그래서 인컴형과 성장형의 중간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컴형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ETF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피는 거의 이거랑 7% 이거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다우존스 사이트에 가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배당 성장이 추종하는 지수를 말하고요. 주황색 선이 7% 프리미엄 커버드 콜이고요. 밑에 있는 하얀색 선이 3% 프리미엄 커버드 콜입니다. 여기는 10년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10년치 데이터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선이 11.62% 성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이 7% 프리미엄 지수가 10.5% 수익률을 보이고, 그 다음이 9.46%의 성과를 보여요. 여기 그래프로만 대충 보셔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커버드콜 전략이 들어간 것이 조금 더 변동성이 낮다라는 정도는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내려받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그 다음에 3% 프리미엄, 미국 배당 지수 자체고요. 이건 S&P 500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보시면 수익률이 여기가 가장 좋죠. 11.4, 여긴 9.3. 변동성도 같이 볼게요. 변동성을 보시면 여긴 15.5고 여기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데 14.4, 아주 낮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낙폭을 보면 여기 보면 32.8%인데 커버드콜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아주 작은 차이가 나죠.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7% 프리미엄 전략이 제피라고 볼 수 있는데, 제피나 뭐 SCHD나 성과를 보시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변동성도 좀 낮아지고 최대 낙폭도 약간 낮아지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안정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7% 프리미엄, 3% 프리미엄 배당 다우존스에 대해서 연단위 성과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란히 다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2018년에 또 한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변동성 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K-올레더라는 거는 제가 운용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거의 없죠. 2022년에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국채가 다 빠지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립형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2022년 한 번밖에 없었고,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 미만의 하락이 한 번 있었고, 2022년 큰 하락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 반등을 해주었어요. 커버드 콜이 들어간 뭐 제피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7% 플러스 3% 이런 전략들이 정말 안전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지수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많이 따라간다, 최대 낙폭도 많이 따라가더라 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낙폭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한 상품으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상품이 흔치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자산 배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피나 SCHD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